법인 설립이라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시나요? 등기, 자본금, 주주 구성, 정관 작성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다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핵심 개념 제대로만 알면 단 4단계로 깔끔하게 끝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세무사로서 직접 도와드리면서 체득한 법인 설립 실전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호명 검토부터 주소지 선정, 주주 임원 구성, 그리고 정관에 꼭 넣어야 할 중간 배당 퇴직금 조항까지 놓치면 나중에 골치 아플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법인 설립의 시작부터 관리까지 자신 있게 준비할 수 있는데요. 복잡할 것 같다 미뤄둔 법인 설립, 지금 함께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법인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면 이후 재정비할 필요 없이 수수료나 공과금을 아끼실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면 개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출생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름을 정해야겠죠. 상호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관할 등기소에 동일 상호가 없어야지 등기가 가능하시거든요. 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한번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자본금은 또 얼마를 설정할지 많이 문의를 주세요. 상법상 100원이어도 설립은 가능하신데요.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뭐 대출이라든지 또 대외 신용도 때문이라도 최소 자본금은 1000만 원 이상은 설정하시라고 안내는 드립니다. 과도하게 또 자본금을 높게 잡으시면은 등록면허세가 늘고요. 자본금 회수 시에 또 비용이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목적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할 업종까지 미리 기재해야지 추후에 뭐 미등록 가산세라든지 뭐 상법상 무효 행위라든지 불상사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 목적을 미리미리 앞으로 할 업종까지 기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은 보통 법인 사업을 설립하실 때 꼭 넣으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엔 주소지인데요. 대표님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도 법인 설립 가능하시냐, 뭐 제조업이나 뭐 그런 특수한 업종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집에서도 대표님이 거주하시는 주소지로도 법인 설립 가능은 하세요. 하지만 법인 등기는 누구나 열람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프라이버시가 좀 노출될 우려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임차를 많이 하시는데, 임차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면은 될 수 있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지역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창업가면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창업 감면 때문에 내가 과밀억제권 외에서 활동을 하지 않지만 굳이 형식상만 과밀억제권 외로 사업자 등록을 받아놓고, 그리고 실질 사업상 운영은 과밀억제권 내에서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가산세만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형식상만 과밀억제권역 외로 하실 거라고 하면은 추후에 세금이 더 세금 폭탄 나오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밀억제권 외에서 활동이 어렵다고 하면은 과밀억제권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임차인을 법인으로 변경하시게 되는데요. 법인으로 변경하시면서 법인 등기 번호로 계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 임차하실 때부터 저는 법인으로 계약할 겁니다 라고 임대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주주 구성입니다. 1인 주주도 가능한데요. 수익이 커지기 전에는 가족을 주주로 참여시키면 법인에게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주주 구성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초창기 뭐 설립 공신이다, 아니면은 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준 지인이다 해서 주식을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99%는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시에는 1인 주주 아니면 가족 주주로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을 누구로 할지 보통은 이제 1인 대표이사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인이라는 형태가 필요해서요. 주주 아닌 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원은 개인과 달리 급여가 비용 처리도 되고, 그리고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법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또 정관이 필요합니다. 이 정관에선 표준 정관으로도 법인 설립 등기는 가능하신데요. 중간 배당 규정 그리고 퇴직금 조항은 꼭 넣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자금 운영 퇴직 시 세무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주주와 임원으로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업종이라고 하면은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뭐 음식점이나 학원, 유흥업 등 인허가 필요한 업종이 있죠. 법인 등기가 나오게 되면은 인허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엔 세무서로 가시는 거예요. 세무서에 가셔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주주 명부, 정관 등을 지참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고요.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또 은행으로 가시는데요. 은행에서는 법인 통장, 법인 카드, 공인인증서 개설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단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설립 후 3개월 정도는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 제한이 있어서 다소 불편할 수는 있어요. 이게 대표 통장 악용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공인인증서를 만드신 다음에는 홈택스 사이트를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하실 수 있고요. 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그리고 내가 받은 세금계산서 등 세무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급여 설정하셔서 4대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대표이사 임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어느 정도 설정할지 몰라 너무 높거나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높게 설정하면요, 개인 사업자와 세금이 별반 차이가 없어질 수 있고요. 너무 낮게 설정하면 법인은 덩치가 커졌는데 대표자는 돈이 없는 부자회사, 가난한 CEO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낮게 설정하기보다는 당장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도 미지급금 항목으로 당분간 달아두셔도 됩니다. 기존 개인 사업을 법인 전환하신다고 하면은 병행해서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포괄 양수도 방식을 검토하세요. 절세나 편의성 면에서 추천드리는데요. 포괄 양수도 형태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영업권이라는 큰 자산이 생깁니다. 이 영업권이라는 것은 법인이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본인에게 권리금 같은 것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영업권 자체가 세금계산서나 다른 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60%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게다가 이 영업권은 법인의 자산으로 잡히면서 감가생각되면서 법인의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크다면은 초기의 급여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수준으로만 임원급여를 책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영업권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 규모나 본인의 생활비에 맞게 급여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결론적으로 법인 설립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끝나실 수 있는 일인데요. 이런 상호나 정관 조항, 주주 구성, 자본금 처음부터 세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지 대표님께서 또다시 번거롭게 정관 다시 변경하고 법인 설립 등기 다시 재변경하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못 누리고 이런 불가피한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시 필요 서류가 궁금하시다고 하면요. 고정 댓글 링크로 법인 설립 필요 서류라고 기재해 주시면 필요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